김수정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침 지하철에서 만난 동료들에게도 늦게 출근하는 날에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늘 친절했다. 사무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우리 팀의 비타민이라고 불렀다. 수정 씨는 항상 밝네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동료 민지의 말에 수정은 습관적으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청력 손실은 점점 심해져 이제는 80%의 청각을 잃게 되었다. 처음 병원에서 진단받던 날의 충격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했다. 감각신경성 난청, 점진적 악화 가능성. 의사의 차가운 진단은 그녀의 세상을 바꿔버렸다. 하지만 수정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다. 회의실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상대방의 입모양을 관찰했고 전화 대신 이메일을 선호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는 순간에도 그녀는 늘 무언가 놓치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의 점심시간,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어색하게 따라 웃어야 했다. 대화의 절반은 추측으로 이어나가야 했고 그런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졌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보청기는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착용하는 순간 자신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정상으로 보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겐 짐이었다. 수정 씨는 정말 밝고 긍정적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고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우면서도 무거웠다. 그들이 알고 있는 김수정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 같은 존재였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하루 종일 지었던 미소로 볼이 아팠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완벽한 미소를 준비했다. 그것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수정 씨, 이번 신제품 런칭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주세요. 박 팀장의 말에 수정은 순간 멈칫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수정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혼자서 발표 연습을 반복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 마케팅팀의 요청사항, 경쟁사 분석 보완 등 청력 손실로 인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었다. 수정 씨,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중간 점검 회의에서 팀장의 지적에 수정은 당황했다. 최민수 대리에게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바쁜 그는 이메일로 보내줄게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당일. 회의실에는 임원진과 각 팀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수정은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중간중간 들어오는 질문들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어사 점유율이 빠진 것 같은데요. 마케팅팀 요청사항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수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분명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거나 임원들이 원하는 내용과 달랐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수정 씨,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남은 박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 씨, 실망했어요. 그 말은 수정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를 내지 않는 울음이었다. 자신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서 공허하게 사라졌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다. 딸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한 어머니는 말없이 수정 곁에 앉아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수정아, 세상은 너를 필요로 한단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어.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희미하게나마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내일 회사에 가서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다. 프레젠테이션 실패 후 일주일 회사의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수정은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우리 팀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수정 씨, 이번 기획서 검토 부탁드려요. 예전 같으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겠지만 이제는 단순한 검토 업무만 주어졌다. 수정은 그것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원래 회의에서 또다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신사업 관련 논의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다. 수정 씨, 방금 내용 듣지 못했나요? 박 팀장의 날선 질책이 회의실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수정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계속 숨기고만 살 수는 없어. 언젠가는 모든 게 들통날 텐데. 그날 밤 수정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진실과 마주했다. 그래, 나는 다르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서랍에 숨겨두었던 보청기를 꺼내 들었다. 작고 정교한 그 기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말고 진짜 나로 살아보자. 수정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스스로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로.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처음으로 보청기를 착용했다. 세상의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회사에 도착한 수정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완벽한 미소를 억지로 짓지 않았다.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적어도 거짓된 내 모습보다는 진실된 나로 살고 싶었다. 수정은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 팀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할 용기를.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조용한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모인 자리. 수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청각에 어려움이 있어요. 80% 정도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이요? 전혀 몰랐는데. 지금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최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말해달라고 했구나. 미안해, 수정아.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글이나 시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조금만 더 소통해준다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도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정 씨,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다면.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에 임했다. 회의 내용은 미리 자료로 공유받고 중요한 논의사항은 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오디오 회의 대신 화면 공유와 채팅을 활용했고 구두 지시보다는 메신저나 이메일로 소통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회의록도 자동으로 남고 놓치는 내용도 없어서 좋네요. 민지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의했다. 수정을 배려하기 위해 시작한 변화가 팀 전체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수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팀원들은 그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다. 6개월 후 수정이 참여한 신규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의 세밀한 자료 정리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분기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 수정은 떨렸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팀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저희 팀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정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과 이해 덕분에 제 방법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그날 이후 수정은 더 이상 장애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당당히 드러내며 일했다. 시각적 정리 능력, 세심한 분석력, 체계적인 기획 능력 등 그녀만의 강점들이 빛을 발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수정은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회사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만들 때 수정의 의견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예전처럼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엄마가 맞았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있었어. 그녀의 삶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기적들로 채워져 갔다.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 동료들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수정에게는 소중한 기적이었다. 보청기를 착용한 채 잠자리에 들며 수정은 생각했다. 내일도 새로운 작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수정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죠. 수정 씨처럼 용기 내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변 분들이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작은 기적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